내 삶이 힘든 거는 내가 그 삶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팔자라고 하는 것은 패턴학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패턴. 그 패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거리. 근데 그 일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나한테 오는 일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내가 특정한 단체, 조직, 뭐 회사, 그룹 이런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라고 했을 때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다른 회사 가도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괴롭힘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거든요. 항상 보면 이게 이런 얘기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성추행범이 성추행을 하는데 그 먹이라고 하잖아요. 먹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타켓이라고 있잖아요. 느낌이 오나봐요. 쟤는 내가 성추행을 해도 가만히 있을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나봐요. 그래서 성추행을 하는 거고, 성추행 당하는 사람이 계속 성추행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걸 본인이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딜 가나 일이 많아.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오지랖이 많거나 오지랖이 정말 뛰어나게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서 남이 하는 걸 보고 답답해 하다가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남한테 넘길 수 있는데 그 일을 넘기면 쳐다보기 답답해. 그래서 저 일이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그 다음은 거절을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일이 많은 원인은 나한테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거절을 못하니까, 내가 거절을 하면 회사를 잘릴 것 같으니까 잘리지 뭐. 왜? 나한테 일이 많이 오고 내가 그 일 처리를 잘한다는 건 나는 어디 가서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강하게 안 나가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 나의 아저씨의 그 아이유 있잖아요. 보면 자기 계약직인데 뭐 계약 끝나면 관두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계약직의 현실이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직원이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 나라가 잘못됐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계약직이 정직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정직원 되는 거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계약 연장? 그거 계약 연장 하다가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질 거거든요. 차라리 계약 기간 동안에 일하면서 내 일만 딱 하고 퇴근 시간 되면 딱 퇴근하고 1년 동안 돈 벌다가 그 사이에 남는 시간에 내 개인 개발을 하는 게 낫거든요. 지금 현 시대는 개인적인 능력을 대우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을 해요. 유튜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래야 되는데 계약직에 목매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버려지거든요. 정직원이면 정년퇴임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 사용 당하다가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깔끔하게 마음 편하게 저놈이 나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미움받는 용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게 없으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고 또는 내가 오지랖이 넓으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대인관계도 그렇죠. 대인관계도 내가 저 사람을 대처하는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요. 어딜 가나 똑같다. 내가 극복해야만 할 문제다.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극복이 되거든요. 처음 한 번이 쉬워요. 저희 누나 얘기를 이게 가족사인데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큰 누나가 한국통신 다니다가 IMF 때 간뒀거든요. 근데 한국통신 다니면서 돈을 좀 자유롭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두고도 자유롭게 쓰잖아요. 카드를 막 긁었나봐요. 근데 카드를 긁었는데 직장 간뒀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카드사에서 전화 올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다가 전화 받으면 또 굽신거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열받아서 화를 버럭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카드사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고객님 화만 낼 게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입금을 해야 이게 사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오면 웃으면서 예, 좀 늦었는데 제가 있는 대로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은 빚 다 갚고 이제 자리 잡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그 깨달음? 화를 버럭 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정말 이렇게 나를 한번 깨보는 것도 필요해요. 쟤 또라이다. 그런 거 있죠. 쟤 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한번 해봐요. 쟤 상또라이다. 그러면 쟤한테 일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 승진도 못 하잖아요. 근데 계약직이 승진이 어딨어? 어차피 계약 연장하고 안 오고는 내가 능력이 있고 일이 있으면 계약 연장을 해요. 근데 뭐 괜히 내가 굽신거리고 내가 이번에 실수하면 계약을 안 받아줄까봐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계약을 다음에 재계약 안 해줄까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이축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 어딜 가나 다 똑같이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극복해야 될 팔자를 타고 나서 극복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